의성 산불은 지금까지 23명의 사망자를 내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확산 속도도 시간당 8.2km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번 산불로 청송에서는 중앙산 일부가 타고 지역 내 통신 등의 인프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와 맞닿은 영덕도 피해가 큽니다. 사망자가 9명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지역 업체들은 수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도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유학연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쉽게도 비의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산불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하겠고요. 특히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 산불 및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온도 차차 낮아집니다. 어제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도 크게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 아침에는 영하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 보이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포근해지겠는데요. 당분간 건조한 날씨와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된 의성 산불은 지금까지만 23명의 사망자 그리고 3만 3천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내면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확산 속도 또한 시간당 8.2km로 역대 최고치로 분석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택 체험지로 유명한 안동 지뢰예술촌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360년이 넘는 종택과 지산서당 등 10동 125칸의 주택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사당 관리사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40년 전 안동 이마호 수몰 당시 마을 뒷산으로 옮겨 지은 의성 김씨 지촌파의 종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후손들은 그 당시 고향을 잃는다는 아픔을 딛고 주춧돌 하나, 기와 하나를 그대로 옮겨 지은 건데 지금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종가가 있다 하고 40년 동안 이제 고향은 없어졌지만은 살려보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뭐 문중 사람들도 충격을 많이 받고 다 우시니까. 불이 지나간 안동시 임동면의 마을입니다. 제 뒤로는 주택들이 모두 불에 탔고 창고의 농기계들도 그리고 차량도 모두 불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 물이 붙었어요. 활활 타요. 타는데 물도 없고 물 타는 거 보고 도망갔는데요. 의성 산불의 피해가 큰 것은 태풍급 강풍이 산불 확산 속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열탐지 분석을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계산했는데 시간당 8.2km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내 산불 가운데 가장 빠르게 번진 2019년 고성 산불의 확산 속도 시간당 5.2km보다 1.5배 빠르고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24일까지 산불이 의성 지역의 근처에 머무르 있다가 25일 날 오후 오전 3시부터 영도까지 약 한 12시간 이내에 51km가 이동을 한 아주 매우 빠른 풍속에 의해서 확산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의성 산불은 여전히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동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면서 청송군 또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공원 주황산과 사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와 통신 등 지역 내 인프라까지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불길이 치솟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커브길을 알려주는 반사경도 쓰러져 있고 불씨가 날아 흩어지며 차창을 때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바로 차 안으로 들어왔었고 진짜 여기서 차 한 번에도 멈추면 죽겠구나. 지난 25일 저녁 청송군청 소속 공무원은
산골마을 어르신 7명을 태우고 필사적으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렁크까지 제가 태우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할머니들한테 저 운전 잘한다고 괜찮다고 그냥 믿으시라고. 이 공무원이 지나쳐온 마을은 집과 가재도구가 검게 타들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집까지 10분 안 돼가 동네 전체가 다 타버렸지. 우리는 차가 없어서 걸어 나오는데 죽을 뻔했지.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왔지. 그 한 1km 500쯤 되는. 산불은 한때 청송 읍내까지도 위협했습니다. 어려운 옆에 그 산에도 거도 막 불이 확 올라가. 아이고 정신이 큰일 났다 싶으면 뭐 가야 한다나 싶으더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약속 딱 가야.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사찰 보광사의 마당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경북 유형 문화유산인 보광사 만세루는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단수돼 갖고 물도 안 올라오는데 아무런 문화재가 타고 있어도 물이 없었고 뭐 소방차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길은 더 동쪽으로 전진해 주황산 자락 일부를 불살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청성군의 달기 약수터 식당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전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게 제일 막막해하세요, 주민들이. 당진 영덕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들도 전소되다시피 했고 청송군은 여전히 곳곳마다 통신이 막히거나 가스가 안 나오고 단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동해와 맞닿은 경북 영덕에서도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감시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성훈 기자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영덕 동해안의 한 마을.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쓰러지고 바닷가 횟집들은 열기에 처참하게 녹았습니다. 여기는 산하고 멀기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죠. 연기가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고 운전해가 나간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몰랐어요. 산불은 바다 위까지 덮쳤습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어선 12척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생계도 다 배로 다 하는 건데 다 잃어버리고. 바닷가 산비탈에 집이 따닥따닥 붙은 이른바 따개비 마을도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바닷가 야산을 넘어온 불길은 바로 옆 양식장을 덮쳐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휘발유에 불 붙인 것처럼 바로 확 붙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그냥 차만 끌고 바로 그냥 뛰쳐나갔어요, 저희가. 경북 영덕에선 사망자가 1명 더 확인됐습니다. 영덕은 매정리의 한 차량에서 진화 현장에 투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산불 감시원이 지난 25일 저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진 가운데 영덕 지역 곳곳에선 정수장이 불에 타고 변전소가 정지되며 단수와 단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구 지역 미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대로는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보다는 한 달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하다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대구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4억 1,8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의 20%를 차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악화로 생산량 감소와 납품 단가 인하 등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오른 관세만큼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가 부담을 떠안자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이대로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완성차 업계의 항의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차에 한 달간 면세 조치를 했던 사례를 들며 정부가 빨리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FTA 체결했는데 차별하느냐 이렇게 일단 항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관세를 면제를 받든 아니면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든 그렇지 않으면 부품업체는 부품업체대로 납품해봤자 적자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며 현재 제2작전 사령부 땅에 경북대 병원 이전을 포함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 병원 역시 병원 이전지로 제2작전 사령부가 적합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이전과 의료 클러스터 조성이 급물살을 타는 걸로 보입니다만 실제 추진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군부대 5곳을 군위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제2작전 사령부 후적지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경북대 병원도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등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제2작전 사령부 자리가 적합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 이전과 의료 클러스터 조성은 산 넘어 산입니다. 우선 대구시청에 이어 경북대 병원까지 이전 계획이 나오자마자 중구의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사에 이어 이제는 경북대학병원까지 하게 된다면 대구의 중심 상권이 몰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절차적으로는 군부대 이전 결정권을 쥔 국방부와 협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클러스터의 국가재정사업 추진과 국립인 경북대 병원 이전을 위해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구,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현재의 경북대 병원 부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추후에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개발 청사진을 내놓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시장직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차기 시장 체제에서 기본 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원활하게 해결되더라도 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군부대 후적지의 본격적인 추진은 2031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강원도 헬기들이 일주일째 경북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가운데 60%가량이 러시아산인데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안 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헬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MBC 강원영동의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평소 같으면 헬기가 세워져 있어야 할 경납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리소 보유 헬기 3대와 기장, 정비사 등 11명이 경북 산불 현장에 모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보유 현황을 보니 미국 에릭슨사 1대, 러시아산 까모프 3대 등 모두 4대입니다. 한 대는 어디 있을까? 다른 헬기의 부품을 채우기 위해 헬기 한 대가 아예 해체됐습니다. 유출과 동시에 이렇게 투입되게 이렇게 정비사들이 계속 정비를 이렇게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되는 헬기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가동하고 있는 헬기에 이렇게 이제 부품을 갈아서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원주 산림항공본부와 전국 12개 항공관리소에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 이 가운데 러시아산은 29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산림청이 헬기를 해체해 나온 부품으로 다른 헬기들을 수리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체된 헬기가 8대에 이릅니다. 러시아자 헬기는 29대 중에 부품이 3년 동안 못 들어오니까 작전상 8대를 해체를 했어요.
8대 해체에서 나온 부품을 21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면 몰라도 현재는 그게 가장 지금 심각하다. 담수량 3,000리터의 중형급 러시아산 헬기가 산불 진화의 첨병 역할을 해왔지만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며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대형 산불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전국의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여전히 발령 중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 시에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최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하루에도 10건 안팎의 소규모 산불이 잇따르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충남. 일선 시군에서는 연일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와 단속, 감시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충남에서 활동하는 산불 감시원과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1,600명 남짓. 하지만 충남 도내에만 400개가 넘는 산이 있고 영남권 대형 산불로 대응 인력도 분산돼 있습니다. 모든 진화전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저희 지역은 산불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초기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방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위기용보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일선 시군마다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이 산불 대응 인력으로 배치됐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피로감도 누적돼 가고 있습니다. 산불 초기 발견과 초동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헬기의 경우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임체 헬기 5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림청과 군부대 등 도내 전역에 있는 24대의 헬기와 공조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대형 산불로 인해 장비 투입 역시 분산되면서 빠른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헬기도 요새는 다 타 지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불났는데도 금방 우도와요.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 사실상 예방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성냥 라이터 등 일화성 물질을 아예 가져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시는 독림산, 금성산 등 산불 위험이 높은 4,000헥타르의 입산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전체 산림 24,000헥타르에 대해서는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임산물 진화, 등산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혁명과 한식, 식목일로 이어지는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서구 광역의원을 뽑는 선거의 사전투표를 위해 4곳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를 위해서 24곳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73.5%가 기업 경영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은 5% 미만 증가가 42%로 가장 많았고 5% 이상에서 10% 미만 증가가 32%, 변화 없음은 13.2%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개념 가운데 고정성을 폐기해 약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달구고등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지난해 8월 영천에서 같은 마을 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2년 7월에도 이장 살해 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가 있었지만 살인미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주춤해진 타선과 함께 불펜이 무너진 삼성 라이온즈가 시즌 첫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대결에서 삼성은 동점과 역전을 만들었지만 중반부터 마운드가 무너지며 5대 11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연승 뒤 2연패에 빠진 삼성은 오늘부터 서울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시즌 첫 원정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대구FC는 내일 FC 서울과의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팀의 공격성이 늘어났지만 단조로운 패턴이 상대에게 읽힌 대구는 득점이 브라질 선수들로 몰리며 국내 선수들의 골이 없는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쉽게도 비의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산불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하겠고요. 특히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 산불 및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온도 차차 낮아집니다. 어제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도 낮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 아침에 영하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황사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김천은 6도로 어제보다는 낮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6도, 영주는 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13도, 영주는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1도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 보이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포근해지겠고요. 당분간 건조한 날씨와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